저출생에 대한 문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악이에요. 예, 진짜 최악의 출생률 때문에 그 사실이 사실인지조차 안 믿으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출산율이 최악이었거든요.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출산율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실 겁니다.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0.76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이것도 올라서 그렇습니다. 2023년 통째로 보면 평균 합계 출산율은 0.7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이라는 거예요.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겠죠.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 가라앉을 수도 있다. 오죽했으면 인구 지진, 인구 재앙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놀랍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일단 혼인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2023년 4월 기준으로만 봤습니다. 14,474건이었는데 올해 4월에는 18,039건입니다. 엄청나죠? 1년 새에 24.6%가 늘었습니다. 혼인 건수가 적어도 3,565건이나 늘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통계 작성을 1981년에 했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4월 기준으로서는 최대폭으로 늘었다. 최대폭. 1981년 이후로. 혼인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인 건수만 늘겠습니까? 아이는요. 당연히 출생아 수도 늘어납니다. 지금 보면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2023년 18,528명이에요. 4월 기준으로. 2024년에는 19,049명입니다. 이게 1년 사이에 보면요. 1년 사이에 지금 2.8% 늘었습니다. 521명. 어쩌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쏟아냈잖아요. 그 저출생 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는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전담 부서를 더 만들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인구정책을 총괄을 하게 되면 또 더 나아지겠죠. 남성 육아휴직도 그렇고요. 육아휴직 급여도 그렇고요. 특히 주택정책. 이게 신혼부부에게 1억 대출해 준다는 것. 이게 시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집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워낙 비싸니까. 그런데 1억 원의 특례 대출을 해 주니까 그것도 저금리로 집이라도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에 결혼을 하고 전셋집을 구하고 생활을 영위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출생의 문제에 대한 어떤 약간의 신호가 좀 터졌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보더라도요. 뭔가 약간 좋아지는 모습은 보입니다. 혼인 건수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1%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19만 1,700건이라면요. 2023년에는 19만 4천 건이거든요. 많이 나아졌죠. 많이 나아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출생아 수가 2022년 24만 9천 명에서 2023년 23만 명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또 얼마나 늘어날지는 더 봐야지 압니다. 그렇지만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출생아 수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단순하게 예단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아직 뭐 1970년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2000년대 64만 명 태어나고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뭐 회복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결혼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에 30만 2,800건이잖아요. 이 정도 늘어나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늘어나 주는 게 이제는 인구 뭐 재앙 내지는 한국 침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실제로 4월에도 보면 2019년에는 2만 명이었잖아요. 2024년 아직도 19,000명이거든요. 아직 멀었거든요. 월간 출생아 수도 혼인 수도 아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뭔가 바텀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터닝 포인트, 변곡점, 바닥을 찍고 뭔가 올라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한번 분위기를 타면 말입니다. 분위기를 타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 지진을 막아주는 그런 사태 저는 올지도 모르겠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출생아 수가 늘어나니까 언론들이 4월의 축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탈출하는 느낌, 역대 최저라는 어떤 불명예를 탈출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제가 봐서는요. 퍼주기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은 정책입니다. 그냥 퍼주기보다는. 이거는 그만큼 말입니다. 저출생 위기는요. 대한민국의 위기나 다름없거든요.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것 말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정책을 계속해서 펼친다면 더 좋은 일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출생 문제는 정치적 이슈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정책 이슈로 풀 문제입니다. 이게 생애 주기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육아의 문제 이것도 해결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육아가 끝나고 나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사교육비가 저도 해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사교육비 때문에 골병 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힘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요. 게다가 요즘은 제일 심각한 게 청년실업의 문제잖아요. 청년실업의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지 이게 앞으로 저출생 문제는 사회 문제화 되지 않고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뭔가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맞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